안녕하세요, 누카TV입니다. 르노코리아의 오로라 원, 굉장히 베일에 많이 쌓여져 있어서 굉장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한 세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 차 이름이 뭐가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지금 QM6가 있잖아요. 그거에 약간 윗급으로 나오니까 크기도 살짝 뭐 한 반뼘, 한 뼘 정도 크니까 QM7, 또는 이제 르노의 엔진을 쓴다라는 가정하에 르노의 콜레오스라는 약간 중형 또는 준중형급, 그 사이에 콜레오스라는 SUV 있잖아요. 요거의 큰 버전이다 해서 그랜드 콜레오스.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오로라 1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 들어요. 그러면서 대부분 이제 르노 프랑스 브랜드다 보니까 자꾸 이제 프랑스어와 관련된 어떤 단어,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몬자로라고 지금 많이 붙어서 돌아다니는 이런 영상들은 러시아 싱유의 L이라는 지리 자동차의 가솔린 또는 하이브리드, 요거를 러시아 쪽에다가 수출할 때의 수출명이 몬자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 쪽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몬자로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 쪽과 관련된 차명이다라고 해서 요거는 좀 약간 생뚱맞은 것 같고, 그래서 QM7, QM이라고 하면은 또 약간 사실 지금 좀 고루한 맛이 있죠. 그동안 QM7, QM6, QM3, 그다음에 SM3, SM6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조금 약간 지루한 맛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차명의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는 SM7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나마 좀 힘이 실리고 있고, 나는 뭐 두 번째 이야기했던 그랜드 콜레오스는 좀 발음부터가 일단 국내 이런 브랜드명하고는 조금 안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 아무튼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엔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1.5 가솔린 하이브리드냐 아니면 1.3 가솔린 하이브리드냐, 둘 중에 하나인데, 초반에는 유력하게 르노의 1.3 하이브리드, 요게 초반에는 유력하게 이야기가 많이 됐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싱유의 L에다가 적용을 했던 1.5 하이브리드, 이런 이야기가 또 살짝 위로 수면 위로 또 더욱더 강조가 된 거죠. 그러면서 1.3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미 르노의 에스파스 같은 거, 요런 차에 적용이 돼서 어느 정도는 지금 살짝 검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알다시피 3기통이에요. 3기통 1.3에다가 배터리, 전기 모터를 같이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그 1.3에 대한 어떤 주행 감성은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약간 튀면서 통통 튀도록 차를 세팅을 하지 않으면 좀 속도감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좀 약간 살짝 모자란, 너무 많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살짝 모자란 듯한 느낌의 그 주행 감성, 요거 있고, 근데 뭐 한편으로는 장점으로 보면 1.3 에스파스나 뭐 라파 이런 데에 다 적용이 돼서 유럽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된 거니까 요거는 또 내구성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그렇게 힘이 좀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싱유의 L의 하이브리드에 적용이 됐던 1.5 하이브리드, 요거는 오히려 1.3보다는 3기통이 됐던 4기통이 됐던 1.3보다는 아무래도 엔진에 힘이 좀 있으니까, 오로라 1의 크기가 소렌토 산타페만큼 4m 80으로 조금 더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공차 중량도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니까 요거는 조금 더 1.3보다는 힘에 있어서는 좀 나을 것이다. 반면에 약간 부정적인 요소는, 우리나라 이제 소비자들이 워낙 또 많은 분들이 중국산 이 자동차에 대한 어떤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신뢰를 좀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르노 것이 낫지, 싱유엘 중국 차의 하이브리드, 지리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나을까라는 이런 의구심을 좀 보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장단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는 역시 가격이죠. 가격 같은 경우는 3,500, 3,400, 여기부터 하이브리드가 출발하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결국에는 이제 다음 주에 어차피 28일부터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를 하고 가격뿐만 아니라 모델명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사전 계약을 언제부터 이룰 것인지 시작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궁금증이 있어요. 가솔린 모델, 순수 가솔린 모델은 뭐 1.5가 됐든 2.0이 됐든 어떤 모델이 들어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사실 있죠. 이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들어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 70%, 80% 이상. 지금 동시에 들어올 가능성 높다. 그래서 뭐 만약에 2.0 가솔린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3천만 원, 초반선. 3천만 원보다 아래로 내려가서 시작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죠. 르노의 르노 코리아의 지금 QM6 3,200만 원대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요거보다 더 내려갈 수는 없어요. 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300만 원, 3,200, 300 QM6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한다라고 봐도 그럼 또 기대할 수는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3,000 초반대부터 가솔린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전 계약 언제 받느냐, 그다음에 양산은 언제 시작되느냐, 그래서 고객 인도는 언제냐. 봤을 때는 이것도 명확치는 않지만 지금 나온 이제 정보만을 보면은 7월 달 이제 사전 계약 쭉 계속 받고, 그리고 8월부터 출시가 된다. 생산이 된다. 생산이 되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인도자가 생기는 거죠. 인도 고객이 생기고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많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차가 만들어지는 건 8월, 그리고 본격적으로 차가 인도가 되고 출고가 되는 건 9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 9월 아직까지도 한 2달 정도의 시간은 좀 있죠. 그 정도 기간 정도를 두고 이제 사전 계약 기간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신차 사는 방법. 여기저기 견적받고 힘들게 발품 팔고. 고객님, 제가 진짜 잘해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원하는 차량 선택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요. 신차 게으르게 사세요. 카랩. 그리고 나서 요즘 많이 쏟아지는 이야기들은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 영업망, 지금까지 영업망이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왜냐하면 4년 동안 신차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돈 벌기가 쉽지 않으니까 떠나신 거죠. 그래서 영업망 구축을 위해서 한 2배 정도 구축한다. 만약에 전국에 500명 정도의 공식 딜러가 있었다면 한 1000명 단위 수준으로 조금 더 그 이상으로 높인다라는 부분. 그래서 좀 영업망 촘촘하게 좀 만들어서 고객분들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사전 계약을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와주실 분들이 늘어난다. 그리고 부산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만약에 한 1,100억, 1,200억 정도 먼저 투자가 들어가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지리자동차에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장을 좀 설비를 늘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부하고 그다음에 부산시하고 같이 7대3으로 매칭을 해서 외투 기업 에 대해서 금액의 30% 정도를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이제 투자적으로도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나중에 좀 추가적인 또 투자, 그다음에 뭐 1조 이상의 투자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는 게 지리자동차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오로라 2, 3, 그다음에 지금 뭐 세닉 전기차 이런 차 얼마나 이뻐요.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와서 하이브리드 전기차 친환경 차들이 앞으로도 르노에서도 계속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